네, 대표님, 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사실 오늘 트럼프 관련주들이 강한데 에너지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이 헤드라인 한번 저희가 풀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트럼프가 이 취임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제가 좀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던 단어가 드릴베이비 드릴이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석유를 파내겠다라는 것이고 전통 에너지를 어찌 보면은 앞으로 좀 확장해 나가겠다,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물가 하락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 자체가 앞으로 불러올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좀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시장이 매우 이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2기 정부 때는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이 주식 시장에 매우 친화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가 돼서 미국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한국도 만만치 않게 굉장한 호황장을 기록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이번 시장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정부를 앞두고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뛰는 그런 이 증시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레는 증시가 펼쳐진다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전통 에너지에 관한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크게 탄력을 나타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탄력이 크게 나올까요, 대표님? 그리고 그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이제 앞으로 에너지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권 취임하면서 연준에서 물가가 오를 것 같아서 기준금리 인하에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도대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물가가 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었냐? 일단 첫 번째가 관세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 적자를 하게 되면 세금은 덜 걷고 그다음에 뭐 인프라 정책 같은 곡간을 푸는 정책들이 시작될 건데 관세 역시도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해 볼 만한 부분이었죠. 근데 이 모든 걸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좀 조커 카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증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석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전 바이든 정권에서도 뭐 중동에 가가지고 좀 증산해야 될 것 같다, 물가 잡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파워가 막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증산을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물가가 좀 낮아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랑 이 유가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산업재에 유가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제조하고 있는 거, 뭐 입고 있는 거, 만들고 있는 거 대부분의 이제 원유가 필요하죠. 근데 이 원유가 가격이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선 생산할 때 생산 비용 단가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면은 옛날에 100만 원짜리를 팔 때 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한 30만 원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기업은 20만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판매를 해도요.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20만 원 남기지 말고 10만 원만 남기고 가격을 10만 원 인하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제품 가격은 90만 원이 되고 기업 입장에선 여전히 10만 원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구매욕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야, 가격이 저렴해졌잖아. 100만 원이던 게 90만 원이 됐네. 사고 싶어집니다. 그럼 소비가 촉진되고 그로 인해서 판매량도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기업은 더 큰 이익을 가져가게 되고 소비 역시도 촉진되고 내수까지 활성화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게 저물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호경기를 온다라는 게 이런 측면에서 메커니즘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환경이라는 거를 아주 깔끔하게 이제 트럼프는 포기한 입장입니다. 환경 포기하고 나는 국민들을 더 배부르게, 더 부자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를 증산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나 업종은 반드시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정권 하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수혜를 볼 만한 업종 중에 하나라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이런 거입니다. 일단 전통 에너지를 살린다라는 건 친환경 에너지를 어찌 보면은 죽인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파리 기후 협약에 관한 탈퇴 이슈들 때문이긴 했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친환경 관련주들에는 계속되는 리스크, 먹구름이 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대응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전에도 여기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을 어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전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통 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지 친환경 산업을 내가 나서서 이거를 압박하고 막 타격하고 이런 스탠스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 이제 어떻게 보면 이 50%까지 의무화하겠다라는 정책을 폐기한 것이지 뭐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고 잘 팔려 나가면 굳이 그걸 막는 건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육성하기 위해서 길을 딱 대놓고 방향성을 설정해뒀던 걸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부여했던 프리미엄을 거두는 것이지 이거를 일부러 막 산업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죽이기 위해서 타격을 한다.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부여받고 있던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정말 많이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1등을 뺏기게 되면 프리미엄을 뺏기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기차 의무화나 이제 뭐 50%까지 늘리겠다 이런 어찌 보면 정부에서 대놓고 육성해 주려고 했던 바이든 정권의 프리미엄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뺏기는 단계 안에서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에는 태양광이나 풍력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지금부터 전통 에너지나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뭐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원전이나 뭐 LNG나 이런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 드립니다. 대표님의 의견에 따르면은 친환경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친환경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전통 에너지에 관한 수요가 늘어가게 되면 친환경 쪽에 관한 수요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러한 유가의 하락으로 수혜가 보는 기업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유가 관련주들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가려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 좀 보실까요, 대표님? 뭐 사실 일각에서는 뭐 정유업계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환율이 좀 아직까지도 안정은 되고 있는데 예, 불안하기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 업종까지도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이제 화학 업종의 패권을 많이 뺏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뺏긴 산업의 패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조선도 있었고요, 과거에. 요즘에는 다시 뺏어왔지만 화학도 있었고 뭐 흔히 차화정이라고 했던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뺏기는 수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기초산업군들도 좀 어려웠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타격하는 게 좀 심화된다라거나 혹은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 위한 카드들을 계속 쓰게 되면 한국은 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유가로 나아가는 그리고 증산을 하는 이런 효과도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보지만 중국을 어떻게 이제 미국이 압박하거나 견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더 영향을 그 이벤트에 따라서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직관적으로 원유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ETF 이런 쪽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원자재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상방하방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선물 투자에 좀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ETF 상품, ETN 상품들.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상품들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설마 유가가 마이너스를 가겠어? 맞아요. 마이너스가 했는데 기억납니다. 그 막 청산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원자재 상품에 투자하거나 그걸 예측해서 투자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시황 예측만큼이나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증산을 하겠구나. 그럼 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